네, 오늘 만날 정치권 고수는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앞서 이제 황보승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 앞에 걸 못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소위 우리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 삼총사라고 해야 되나? 지금 당무위하고 윤리위원회 막 올라가니마니 하는 분 중에 황보승이, 조수진, 그다음에 김현아. 그렇군. 조수진 의원은 부당해고 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턴 부당해고 건이 그렇구나. 있는데 그 뭐 해고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해서 수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황보승 의원은 그럼 뭐 워낙 이렇게 유명해서. 예. 수첩에 뭐 적어놓은 거 다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실혼관계 주장 네. 하고 계셔서 정치 공동체라서 경제 공동체라서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변소하고 계세요. 경제 공동체라서. 예, 사실혼 원래 법률원상에 남편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뭐 집이나 차나 돈을 줬던 분하고는 경제 공동체라서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저는 참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그 저 영도의 딸 제가 아니십니까? 원래 그러니까 거기에 공천 준다고 했었죠. 그때. 그래서 공천 준다고 황보승 해서 의원 지역구. 부산을 내려갔더니 갑자기 시간을 막 끌면서 나중에 이제 밀려났죠, 제가.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그걸 후회하진 않는데 네네. 제가 할 얘기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천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민주당도 이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이 국민의힘의 이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시구나. 네, 그걸 깨달았죠. 자, 뭐 어쨌든 부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엊그제 보니까 부산 공동어시장 뭐 상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랑 해수부 장관이 만나기도 하고 소금 사재기도 막 요즘 나오고 있고 네. 또 부산시에 있는 각 구의회들은 어떤 데는 오염수 반대 결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결의를 못 하고 부결되고 막 이래요. 부산 네.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산 쪽이나 저 해안 쪽에 있는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수산업이 중요한 곳들 있잖아요. 제주도, 네네. 부산, 그다음에 동해안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수산업이 중요한 곳들은 뭐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생업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사실은 보수 진보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 그다음에 영해 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본하고의 어떤 우리가 통상적인 외교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네. 보수적 가치가 확고한 분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태도를 갖는 게 맞다. 또 뭐 네. 국민의힘도 과거 한 2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성토했었거든요. 뭐 네. 거의 막말에 가깝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약간 유보적인 혹은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 모두가 딱 얼어붙어서 지금 줄을 쫙 서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의회 같으면 그래도 지역 토착적인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역의 네. 민심을 좀 더 반영하는 쪽에서는 그럴 것이고요. 근데 구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위에 이제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이 윤핵관이거나 이렇게 굉장히 대통령의 줄을 확실히 서 있다면 네. 그 구의원도 단속을 하겠죠. 예. 네. 지금까지 보니까 한 5군데는 가결, 5군데는 부결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략 그래도 부산 지역. 구의원들이 얼마나 소신껏 활동을 하느냐. 예컨대 본인이 국민의힘 공천이랑 상관없이 지역 기반이 상당히 탄탄해서 무소속으로도 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런 이제 차이들이. 네, 그런 게 있겠죠.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랑 상관없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오히려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그 유권자들이나 우리 국민들 직접 만나는 분들은 조금 뭐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국민의힘 중앙이나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첫 번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단원입니다. 소금 사재기 이거 우려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괴담이다. 사법 처리하겠다. 이거 괴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우려고 괴담이고 조금 더 나가면 사법 처리할 거야. 이렇게 읽히는데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해도 국민의힘 괜찮습니까? 정부 여당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일단 국민들의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 여론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이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분명히 해로운 거잖아요. 그 해로움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 사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 이건 못 참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해롭잖아요. 그것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주관적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걸 가지고 지나친 우려다. 그러면 이게 지나친 우려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가 없죠. 아니 우리 국가가 왜 저는 이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존재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국가가 왜 필요한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걸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주고 특히 대외적인 관계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 그다음에 이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울타리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이렇게 할 거면 국가가 필요 없죠. 국민들 알아서 그냥 걱정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이게 지나친 우리다.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괴담이다. 이렇게 사법 처리하겠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협박 공갈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주 분노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국무총리 그 사람 자격이 없어요. 빨리 이 사람은 정말 이거 해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또 아니 뭐 진짜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임산부라든가 우리 아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일어났을 때 이걸 누가 국민들이 다 개개인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법안도 내고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던데 그걸 제가 공부를 막 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밝혀내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비슷해서 처음에 초반에 보면 막 이거를 오히려 막 그게 무슨 괴담인 것처럼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건 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 그건 어쨌든 내가 살균제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바다가 다 그렇게 되고 그 물고 우리가 해산물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냐. 국제적 민폐죠. 그 소위 보수의 원로 내지는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요건 오염수 관련해서 이거 정치적 파장이 너무너무 클 거다. 하반기에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대체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럴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꾸 이거를 미국산 쇠고기하고 비교를 하던데요. 미국산 쇠고기는 하다못해 안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건 저는 굉장히 불의의 어떤 공격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 불가항력인데 이 불가항력이 엄청난 공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다른 대안이 없냐라고 하면 어쨌든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약이거든요. 세월이 약이에요. 방사능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보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어떤 느낌에서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장 큰 이해관계자, 가장 옆에 있는 그래도 좀 크기가 있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 정부가 바뀌거나 또는 정부의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지금 뭔가 우호적일 때 이걸 막 해치우자 이런 느낌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굉장히 이게 먼저 우리가 물잔에 물을 채우면 반잔을 채우면 저쪽이 나중에 채울 거다라는 어떤 우호적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건가? 굉장히 저는 사실 불쾌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게 서로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이동관 특보 지명 예정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 예정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학폭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그 입장문에 반하는 뭐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이 조금 이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추가 취재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된 발언은 이용우 국민의힘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지금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합리적 일반적 상식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기는 어렵다. 언론계 일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아까 목소리 직접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놀라워.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 위원장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면 이걸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후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동관 특보라고 하시죠. 이동관 특보가 그런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래서 적임자다. 네, 아니라는 얘기고 또 방통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합리적 상식적인 사람이 그러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정말 듣고 나면 아주 얼마 전에 진짜 아주 이렇게 전문 식견이 있는 정말 보수 인사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얘기를 국민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수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뉴스쇼 아니고 한판 승부였네요. CBS 한판 승부. 어제 저녁에 방송을 하고 오늘 언론에 이렇게 쭉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언론인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뭐 반대 언론 노조나 또 뭐 방송국 협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오늘 계속 의견을 내시던데 이런저런 의견을 내시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진영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계속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이 언론에서도 어떤 정파성이 갈수록 이렇게 강화돼 가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셨어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 정권에서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 못마땅했던 부분들 그중에서 뭐 정파성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 만큼 더 잘해야 되는. 우린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권 잡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술 더 떠야지. 더 고약하게, 더 지독하게 해야지.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가요. 망국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 가치 체계나 가치나 신념 또 정책이 달라서 토론을 하거나 그건 차라리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모습 정말 보고 싶어요. 혹시 이게 시스템 자체를 해킹한
하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스템 자체를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뜨리는 것 네, 같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평가. 국가 시스템이 있는가, 경찰의 역할, 경찰의 지휘 체계 이런 것도 이상해져 가는 것 같고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외교도 완전히 정쟁의 수단화돼서 이제 어떻게 돼가는 것 같냐면 저는 마치 흡사 구한 말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네네. 어떤 외교 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더 중국하고 더 인맥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왼손 쓸 때랑 오른손 쓸 때를 구분하면 그렇죠.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세력 쪽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또 민주당이 야당을 잘 활용해서 특사로도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중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있을 때 네. 민주당의 인맥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한 여러 얘기들을 전달하게 하고 말이죠. 대통령이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네. 서로 뭔가 그랜드 플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근데 왜 우리가 정말 국권을 잃었던 상실했던 그때 1900년대 초반에 이 상황이 반복되나? 더 나아가서 명청교체기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보면 네. 일본이 쳐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라고 막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국내 정치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설사 안 쳐들어와도요. 쳐들어올 대비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일단 대비하는 게 저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